안녕하세요. 이혁재 소아시아의원 원장 병임박사 이혁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오줌 소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오줌 소태가 바로 방광염이에요. 그 오줌 소태 하니까 어때요? 말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오줌 소태, 그죠? 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소변을요,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본다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변 볼 때마다 공포, 예, 두려움, 무서움에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소변 하루에 최소 몇 번씩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괴로우면 그만큼 인생이 불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줌 소태예요. 그래서 이 증상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도 덜 본 것 같이 이렇게 찝찝하다거나 또는 소변 볼 때 소변 끝에 막 따갑게 막 자결감이 막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소변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고 방광만 막 이렇게 아프다거나 아랫배가 무지하게 아프다거나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방광염 증상, 오줌 소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광염은요, 이제 그 부위가 부위인 만큼 이 아래쪽이잖아요. 또 소변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요실금 이야기할 때 전 국민의 한 40% 정도가 요실금이라고 말씀 드린 기억 나나요, 혹시? 그런데 요실금과 방광염은 거의 뭐 사촌지간, 친형제지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광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질환인데 막상 보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가 왜일까요? 소문을 안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혼자 방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할 때는 좋아지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재발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제대로 치료하는 걸 포기하고 정말 더 큰 질환으로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방광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광염이 남자, 여자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많을까요? 예, 당연히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여성이 많은 이유는요, 이 요도의 형태에 관련돼 있는데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요도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세균에 더 쉽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이 발병이 되기가 쉽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발병되는 원인이 되는 원인 세균이 있죠. 원인 세균 중에 이 장내 세균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요. 그 장내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장과 관련된 것인데 또 여성의 몸의 구조상 이 항문과 요도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이 오진소태, 이 방광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균을 보니까요, 한 80% 정도가 대장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장구균이나 또는 이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결핵균 이런 균들이 이제 있는데 80% 이상이 바로 대장균, 장내세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이런 질환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방 치료에서는 이런 세균들이 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치료는 주로 어떻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세균을 잡는 방법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세균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항생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항생제가 이 초기에 잘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좋아지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간혹 항생제가 잘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복돼서 이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어떻게 치료하니?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어떻게 볼까? 한의학에서는요, 방광염의 원인을 사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거든요. 우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으면은 그 어떻게 하면 도둑을 잡을까? 라고 하는 것이 양방 치료의 방법이라면 한방에서는요, 어떻게 하면은 도둑을 맞지 않도록 집의 방비를 잘 할까 하는 것이 바로 한방 치료의 요점이에요. 그러면 도둑이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관문까지는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균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이 내 몸을 통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안으로 들어와서 병이 만들어지지 않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역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과로하고 일 많이 하고 소변 보는 시간을 놓치고 이러면 방광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과식을 하게 되면은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열받으면은요, 바로 방광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주의 많지 않은가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면역이 약해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병인이잖아요, 병인. 그죠? 병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병인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에 방어하는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특히 여성들은 짧은 요도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방광염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병인을 알고 병인을 제대로 잘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굳건히 닫고 대문을 넘어온 세균을 내 집안까지는 들어보내지 않는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은 이미 세균이 대문을 들어왔더라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냥 가버려요.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도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병인을 다스림으로 해서 나의 면역을 올려주고 그 올라간 면역으로 이미 들어온 세균을 다스리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한방에서 하는 이 방광염, 이 오줌소태 치료의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광염의 그 원인, 그 양방적으로 생각하는 원인과 한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광염의 원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잠깐 그 치료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방광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래된 질병으로 참 고민이 많으시죠. 잘 낫지도 않고 그죠? 예, 제가 누굽니까? 병인 박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제대로 해결해서 여러분의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